안녕하세요, 미드컬러 KLN입니다. 제가 요즘 벤큐 SW240 관련된 영상들을 쭉쭉쭉 올리고 있죠. 이런 전문가용 모니터들에 사용되는 후드가 왜 편리한지, 그리고 전문가용 모니터들은 왜 광색역, 그러니까 어도비 RGB 혹은 DCI-P3와 같은 넓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광색역 디스플레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광색역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한 채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적당한 컬러부터 굉장히 진한 선명한 컬러까지, 비비드한 컬러까지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벤큐 SW240, 사실 240 뿐만 아니라 벤큐 SW 시리즈 전 라인에 걸쳐서 SW240, 2700BT, 271, 320 전 라인업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버그, 이런 버그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벤큐 SW240을 비롯한 SW 라인업들은 전문가용 모니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 영상 편집자 혹은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정확한 컬러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고 있고 팔레트 마스터라는 전문적인 프로그램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하지만 캘리브레이션,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교정이 되는데 문제는 프로파일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상한 왜곡된 컬러로 보여지게 한다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로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직접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큐 SW 라인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먼저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팔레트 마스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화면 세팅을 보면은 RGB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모니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상 재현 범위, 색역 혹은 그 게못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게못을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GB 프라이머리를 sRGB 혹은 REC 709로 하게 되면은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이 나오게 되고, 어도비 RGB나 DCI-P3를 선택하게 되면 sRGB보다 더 넓은 삼각형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벤큐 SW와 같은 모니터들은 sRGB 뿐만 아니라 어도비 RGB 혹은 DCI-P3처럼 내가 원하는 색상 영역을 타겟으로 삼아서 거기에 맞춰서 모니터의 색역을 조정해서 에뮬레이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뮬레이팅,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자체는 굉장히 정확하게 sRGB 혹은 어도비 RGB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 프로파일링 단계에서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색상을 재현할 수 있는 네이티브 패널로 교정했을 때 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컬러 공간은 이 모니터가 네이티브 패널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색상 재현 범위를 나타내고, 안에 있는 망사로 되어 있는 메쉬로 되어 있는 삼각형은 sRGB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는 광색인 모니터이기 때문에 sRGB보다 훨씬 더 진한 초록색, 붉은색 등을 재현할 수 있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니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니터를 sRGB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도 여전히 동일한 프로파일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니터를 네이티브 패널로 했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진한 색깔로 보이지만 팔레트 마스터에서 RGB 프라이머리를 sRGB로 바꾸게 되면은 이 진한 원색의 컬러들이 메쉬와 동일한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모니터의 색역은 여전히 네이티브 패널, 광색의 패널 그대로인 것처럼 프로파일이 만들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패널 같은 경우에는 혹은 어도비 RGB와 같은 광색역 패널 같은 경우에는 sRGB에서 원하는 초록색보다 더 진한 초록색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컬러들이
다 채도가 진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sRGB 컬러는 그에 맞춰서 줄여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RCC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RGB 모드에서는 정확하게 모니터의 패널이 sRGB를 구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색엽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면은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정확한 컬러를 보여주지만 프로파일러의 탓으로 실제보다 훨씬 더 저채도로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조명 때문에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 모니터는 벤큐는 아니고 다른 회사의 모니터를 제가 캘리브레이션해서 정확한 색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보시면은 초록색이 sRGB에서 구현되는 그런 초록색으로 잘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을 벤큐 SW240을 sRGB로 교정했을 때의 컬러를 한번 보시죠. 이쪽 초록색 컬러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모니터에서 봤던 컬러보다 굉장히 채도가 빠진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모니터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이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sRGB로 교정을 하게 되면은 모니터의 패널, 모니터의 컬러가 sRGB에 맞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이 광색의 프로파일 넣게 되면은 이 모니터 포토샵 같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 모니터는 너무 진한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sRGB 사진을 보면은 채도를 낮춰서 보여줘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모니터는 sRGB 컬러만 보여주도록 교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의 탓으로 실제로는 훨씬 더 채도가 빠진, 물이 빠진 것처럼 그런 컬러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컬러가 얼마나 채도가 빠졌냐면은 TN 패널, 사진가용 모니터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저가 TN 패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색이 더 많이 빠져서 보여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팔레트 마스터로는 도저히 sRGB나 어도비 RGB처럼 내가 원하는 RGB 프라이머리로 교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자체는 굉장히 정확하게 교정이 되는데 프로파일링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컬러를 논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왜 지금까지 아무도 논의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테크만 다루는 일반적인 리뷰어들은 컬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이 모니터는 분명 많은 사진 작가님들 혹은 사진 강사님들, 그리고 컬러 매니지먼트에 조예가 깊은 분들도 이 모니터에 대해서 굉장히 평을 좋게 하고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까지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지 않았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벤큐 SW 시리즈는 sRGB 혹은 어도비 RGB로 교정했을 때 실제 컬러보다 훨씬 더 채도가 빠져서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컬러를 논할 수가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팔레트 마스터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려면 반드시 RGB 프라이머리를 패널 네이티브로만 사용하는, 그렇게만 쓸 수 있는 굉장히 기능이 제한이 돼버리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RGB 프라이머리, 정확히는 게머 에뮬레이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그 기능을 쓰지 못하고 봉인이 되어 버린다면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은 정확히 되었으나 프로파일링을 하는 단계에서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꺼져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캘리브레이션은 파이트 마스터로 진행하시고 프로파일링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들은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보통 캘리브레이션 장비는 엑스라이트사의 i1 디스플레이 프로 혹은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를 많이 쓰고 계실 건데요.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번들 프로그램에서 프로파일링만 교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i1 디스플레이는 프로파일링만 별도로 하는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1 디스플레이 프로를 가지고 있는 저는 디스플레이 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역시 이 프로그램으로 같이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SW 시리즈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히 볼 수 있는지 그 방법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캘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뜨게 될 텐데요. 다양한 옵션을 만들기 위해서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 옵션 보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BenQ SW240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서 캘리브레이션 장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i1 디스플레이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서 보정 값에서 이 모니터의 백라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BenQ SW240을 비롯한 SW 시리즈들은 LCD 화이트 LED IPS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 분광 값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스텀 분광 값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LCD 와이드 LED IPS AC, LG, 삼성이라고 적혀있는 이 옵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창에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는 모든 체크를 해제하시고 톤응답 곡선도 측정 값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파이트 마스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정확하게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캘로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조정을 체크 해제하시고 톤응답 곡선을 측정한 값수로 바꾸게 된다면 프로파일링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파일링에 가시게 되면은 프로파일 유형을 XYZ 러트 플러스 행렬을 선택해 주시고 블랙 포인트 보상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품질은 높은 게 좋고, 테스트 차트는 여러분이 시간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트 프로파일용 라지 테스트 차트를 추천드립니다. 약 800개의 차트로 프로파일링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 정도 숫자면 굉장히 고품질의 프로파일링이 가능합니다. i1 디스플레이 프로 기준으로 약 2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리면 프로파일링을 다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프로파일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파일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모니터의 이름, 그리고 이 모니터는 색역 에뮬레이팅이 있기 때문에 sRGB, 어도비 RGB 혹은 네이티브 여부를 적어 주시면 좋으실 거고, 그리고 교정한 날짜, 그리고 밝기, 색온도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기입해 주시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만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이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래 건 체크를 해제하시고 선형 캘리브레이션을 대신 사용, 이 부분만 체크되도록 하신 다음에 계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컬러 리미터를, 계측 장비를 모니터에 올려서 교정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미 이 부분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교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교정을 다 마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정이 끝났을 때 sRGB의 약 100.8%,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K를 통해서 프로파일링만 진행하게 된다면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은 하드웨어로 진행을 되고 프로파일링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프로파일링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할 것 없이 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은 굳이 뱅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A조라고 하더라도 이런 별도의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좀 더 고품질의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정보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캘로 교정을 했더니 이 점선으로 보이는 sRGB 영역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모니터의 색액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sRGB 모드든 어도비 RGB 모드든 네이티브 RGB든 상관없이 항상 정확한 색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는 옆에는 제가 따로 교정했던 모니터에서 보여지던 이 진한색, 초록색, 원색 계열이 연하게 보였었는데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정확하게 만들게 되면 초록색이 굉장히 정확한 sRGB에서 요구하는 원래 컬러가 잘 재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쉽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신다면 프로파일링 제작에 버그가 있는, 문제가 있는 팔레트 마스터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K과 같은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한 프로파일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캘리브레이션은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프로파일링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팔레트 마스터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팔레트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연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드파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품질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팔레트 마스터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는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까지까지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고 왜 해결책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캘리브레이션은 팔레트 마스터로 진행하시고 프로파일링은 디스플레이 캘로 진행하시게 되신다면 정확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과 고품질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